가져다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걸까요? 고래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아주 귀여운 동물들을 싹 다 잡아다가 파티를 하네요.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아주 그냥. 그리고 바다의 오염수 방출이 타당하다는 일본 유신회의 발표 소식과 일본산 커피, 초콜릿에서 방사능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들까지,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전 세계 상하 95%를 소비하는 최악의 코끼리 학대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 아프리카 코끼리 상하 밀수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일본이 관련 국제회의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국제회의에서는 일본이 자국 내 상하 거래를 금지하지 않아 상하 밀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거래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으로 체결국은 2-3년에 한 번씩 국제회의를 열어 새로운 거래 금지 대상을 결정합니다. 상하는 1989년 국가 간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직전 회의인 2016년 회의에서는 국내 시장의 유지가 코끼리 밀렵과 상하의 불법 거래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체결국들이 자국 내 시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일본은 세계 최대 상하 시장이자 상하 가공산업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압류상하 데이터베이스 집계에서 보면 세계 수출 상하 95%가 일본을 거쳤다고 합니다. 연구를 빌미로 한 폭염과 잔혹한 돌고래 학살로 악명 높은 일본이 이번에는 코끼리 밀렵의 결과물인 상하 거래의 중개 기지 역할로 국제 환경단체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WWF는 전 세계적인 야생 동식물 거래 감시 네트워크인 트래픽이 작성한 상하의 탑들 일본의 상하 거래와 국내 시장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일본을 세계 최대의 상하 시장 가운데 하나이자 활발한 상하 가공산업의 고향이며 개인 소장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가공되지 않은 상하 비축을 조장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불법 거래 상하 압류 데이터베이스인 엘레펀트 트레이드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 집계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일본에서 불법 수출되다 주로 중국의 법 집행 기관에 압류된 상하나 상하 제품은 모두 2.42톤에 이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이 불법 수입으로 압류한 상하나 상하 제품은 43kg에 불과해 상하 불법 거래 적발에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를 방증합니다. 자연기금은 ETIS 자료에 잡힌 불법 상하 거래 활동은 상하 제품들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일방적으로 수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비중이 무게 기준 전체 상하 불법 수출의 95%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본이 동아시아 시장을 목적지로 하는 불법 상하 공급원이 됐다는 결론을 더욱 강화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상하 불법 거래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것은 상하 거래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지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상하나 상하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도 지난해 이미 2018년부터 상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금지한 코끼리 상하 밀수를 일본만 뻔뻔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 밀수 거래로 악명 높던 중국마저 작년부터 시장 폐쇄 조치를 선언한 마당에 여전히 제대로 된 규제조차 없는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끼리 상하 시장은 90% 이상이 일본을 중간기지로 삼아 중국 등 기타국으로 밀수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난 30년여간 종전 숫자의 3분의 1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에 의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회의에서 현재 세계 유일의 상하 거래 허용국인 일본이 또다시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본 정부의 시장 유지로 인해 일본 시장이 상하 밀수의 중간 기척지가 되면서 국제 상하 밀수 시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기존 최대 상하 밀수국이던 중국마저도 지난해부터 시장 폐쇄를 선언했지만 일본은 국내 거래 밀수와 관계없다며 계속 시장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등의 야생 동식물 거래 감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세계 최대 상하 시장이며 상하 가공산업 중간 기착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상하 불법 수입의 95%가 일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거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상하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업체 등록 요건을 강화했으며 시장 및 거래 규모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상하의 국제 간 거래는 1989년 이후 원천적으로 금지됐지만 일본이 중간 기착지 및 가공기지로 떠오르면서 상하 제품 수요가 많은 중국을 겨냥해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상하의 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대한 밀렵은 점점 늘어나 코끼리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합에 의하면 1979년 134만 마리 수준이었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2015년 41만여 마리로 지난 30년여간 기존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태도는 어떨까요? 반성과 사과를 할 줄 알면 일본이 아니겠죠. 일본은 코끼리는 다 잡아들이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와 밀수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상하 시장을 폐쇄하라는 국제 환경단체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일본은 뒤늦게 내년 6월부터 상하 제품 제조 판매 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처도 시행되기 전부터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세탁하는 것처럼 불법 상하를 합법적 제품으로 세탁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도 이와 관련해 트래픽이 분석해본 결과 불법 활동과 맞서 싸우는 노력을 계속해 저해할 위험이 있는 심각한 결함들이 이미 발견됐다며 우려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은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본 국내 상하시장은 잘 조직된 국제범죄 네트워크에 일본을 불법 수출용 상하 제품을 수익성 높게 조달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고 있다며 일본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간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상하시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홍콩의 보전이사인 가빈 에드워즈는 자연기금 누리집에서 게시된 발표 자료에서 중국이 올해 말 합법적 상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일본과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매일 평균 55마리의 코끼리가 밀렵되는데 상하시장을 계속 열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귀여운 코끼리들의 상하를 뺏는 것일까요? 상하의 주된 용도는 도장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구입한 상하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리는 사례가 경찰 등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세계 최대 상하 수입국이었던 일본은 워싱턴 조약을 통해 상하의 국제거래가 금지되기 이전에 수입됐던 물량에 한해 자국 내 유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89년 일본에 수입됐던 상하는 2,000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영물인 코끼리의 엄니로 만든 도장을 소유하면 그 기운을 받아 사업, 건강, 학업 등 운이 상승한다는 식의 상술이 퍼지면서 상하 도장이 대중화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에서의 인기는 시들해졌지만 중국에서는 행운의 상징으로 상하 도장의 인기가 여전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일본 내 가격에 3-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2011년부터 16년 일본에서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다 적발된 상하는 2.4톤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인장업자들 사이에서는 상하 제품의 취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찾는 손님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상하 거래에 대한 국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도 큰 요인입니다. 도쿄 후추시의 한 인장업자는 한 달에 한 개 팔리는 수준이었다라며 손님들이 상하를 보면서 밀렵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상하를 취급하고 있느냐고 비난하는 손님도 있어서 올 8월부터 상하 도장 판매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중국이 자국 내 상하 시장의 폐쇄 방침을 밝혔고 싱가폴, 이스라엘, 호주 등도 같은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회의에서 케냐 정부의 대표는 일본의 상하 시장이 위법 거래와 관련된 것은 명백하다며 시장이 폐쇄되지 않는 한 코끼리는 계속 죽임을 당할 것이며 아프리카의 보물은 사라질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부르키나파소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도 쏟아졌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9개국의 조약 체결국들은 일본이 멸종위기 코끼리를 다 잡아간다며 모두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코끼리와 고래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인간들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멸종되는 생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하로 만든 장식품을 위해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고래고기를 먹기 위해 포경산업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 입맛에 맞춰 실속만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멸종되면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일본, 나중에는 아주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헛짓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트리튬이 섞인 오염수 처리에 대해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힘을 실어줘 향후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데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한 오염수의 처분과 관련해 법률의 기준 내에서 처리한 다음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하라다 전 환경상은 해양 방출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오사카시 마츠이 시장도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오사카만의 방출에 협력할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오염수 배출에 대한 도쿄전력 측에 명분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유신회는 전국의 원전에서 기준 내의 트리튬을 포함한 오염수가 40년 이상 바다로 배출됐지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향후 임원회 등에서 검토한 뒤 정식으로 재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매일 150톤에서 17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페페TV의 주장대로 일본인들이 힘을 모아 싹 다 원샷 드링킹 시켜야 합니다. 근데 지들도 먹기 싫은지 방사능이 묻은 커피랑 초콜릿을 한국으로 수출하다 딱 걸렸습니다. 일본 식자재를 판매하는 한 마트의 커피 코너엔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원두 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드립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5개월 전 방사능이 검출돼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된 제품과 같은 제품입니다. 방사능 검출이 확인된 제품 중에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일본 유명 브랜드의 초콜릿과 사탕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가공식품은 35건에 19가지 종류로 그 양만 해도 17톤에 이릅니다. 특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제품들도 포함됐는데 껌 첨가물인 텔크와 건강보조제에 들어가는 빌베리 추출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한편에서는 방사능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검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방사능 검사는 1만 초, 즉 3시간가량 진행해야 되는데 수입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원전 사고 이후부터 30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일본 제품 수입 전면 금지가 시급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은 이렇게 방사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서 바다에 뿌리겠다고 하며 방사능 초콜릿과 사탕들을 한국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아직도 르코크 스포티브와 엄브로, 데상트로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시키며 주둥이로는 망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좋다고 일본 빠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일본 불매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다음 영상에서 봬요.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